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기쁨님, 우리 해피니스리 님께서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분이 굉장히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신 분인데, 자, 질문을 주신 우리 해피니스리 이기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님, 저는 우리나라가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선진국에 분류되었지만 저는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저는 아직 개독이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수준인지 붕어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풀어서 얘기할게요. 경제 규모나 경제 수준 그리고 그 문화 수준은 선진국인데 다른 부분은 이제 개발도상국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통 우리가 선진국이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보통 요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잘 사냐 못 사냐를 기준으로 보는 거는 GDP, GNP 요거 아닙니까? 그 나라의 경제 규모나 1인당 총생산량, 1인당 국민소득 요걸 기준으로 이 나라가 잘 사냐 못 사냐 요걸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면 저희가 선진국이 맞습니다. 네, 저희가 선진국이 맞아요.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엄연히 경제 수준과 규모로 봤을 때 문화 수준도 문화 수준도 영화나 뭐 작품이나 음악 쪽으로 보면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나름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BTS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 최초로 우리가 빌보드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뭐야 그 기생충 같은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선진국입니다. 중국이나 인도도 선진국이죠. 규모만 빠지면. 근데 보통 우리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경제 규모로 많이 따지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나라의 어떤 문화의식이나 뭐 실생활이나 음, 그 밖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나라에 살아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볼 수 있는 방법은 뭐 그 다큐멘터리 뭐 그런 프로그램 보는 거 말고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유튜브로 뭐 보긴 하지만 유튜브로 보는 것도 굉장히 간헐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경제 규모하고 경제 수준 요거 딱 요것만 가지고 잘 사냐 못 살아가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뺀 나머지는 어, 개발도상국이라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부분 얘기하는 건 다른 부분, 뭐 문화의식, 그리고 시민의식, 음, 뭐 또 뭐가 있지? 자살률, 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실업률, 안 좋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 주의식 교육. 뭐 이런 부분은 교육적인 부분은 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교육이 선진국이 생각한다는 교육 선진국 생각하지 않아 우리나라. 그러면 왜 개발도상국인지 이거를 뺀 경제를 뺀 나머지를 얘기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게 있을까? 우리나라 개발도상국인 거는? 일단 양극화가 심하죠, 우리나라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부익부, 빈익빈. 네, 심하죠. 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자인 사람은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소수의 부자들하고 중산층이 거의 없어요. 중산층이 거의 없고 대다수의 서민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가장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너무 서울 중심적으로 돌아갑니다. 서울 중심화가 되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만 땅값이 올라가고 막 사람들 몰리고 지방에서 사람들 빠지고 서울은 완전 미친 도시가 되어가고 있죠. 지금 서울 집값이 미쳤잖아요. 미쳤고 이게 월급만 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돈이잖아요.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리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서울 쪽으로 계속 몰리고 있잖아요, 이게. 집값이 내려갈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서울 사는 사람들도 지금 이 난공불락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집을 사긴 샀는데 영끌에 사다 보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 납니다. 갑자기 금리가 오른다거나 경제가 갑자기 휘청거리면 그분들 같이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서울에 한 내가 봤을 때는 한 5만 명 넘게 있다고 봅니다. 집값 오르는 거 하나 믿고 모든 걸 다 끌어가지고 이제 집값에 집에다가 올인한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 지금 못 나오잖아. 그렇게 사가지고 못 나오잖아요. 원래 재테크라는 게 그렇잖아요. 집값이 오르면 그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팔고 양도 수익을 얻는 건데 그게 안 되잖아 지금 서울은. 이 서울만 사람들이 자꾸 몰리고 젊은 사람들이 지방의 사람들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서민들이 삶은 굉장히 팍팍해지죠. 어.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물가도 그렇고 여러분 얼마 전이 아니죠? 여러분 파 미쳤지 않습니까? 파가 한 단에 6천 원이 넘어. 이 말이 됩니까? 파 한 단에 그러니까 파가 어떻게 된 게 이제 라면을 못 끓여 먹겠어요. 라면에 파를 못 넣겠어 이제 국도 못 끓이게 먹겠어 이제 파가 너무 비싸니까. 뉴스 보니까 파가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파를 키워요. 뿌리만 잘라가지고. 그것도 21세기에서 2021년에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는데 월급은 안 올라요. 월급 빼고 다 오르죠. 맞죠?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경제는 불안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하고 그래서 서민들이 뭔가 가진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랑 불만을 계속 쏟아붓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음, 두 번째는 전 국민이 대학을 거의 나왔지만 대학을 기본적으로 나오는 시대가 되었지만 막상 갈 곳이 없다.
지금 그런 분들 많죠. 대학교는 나왔지만 졸업하고 나서 어딜 가야 될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상 사람 뽑진 않는데 이 채용 시장에 나오는 대졸자들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많아. 그 사람들 어디로 가겠어요? 공무원 시험. 전 국민이 공무원에 열광하는 거예요. 공무원에 열광.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제적 국가에서. 제적 국가에서 솔직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 저번 시간에 얘기했겠지만 이 공무원에 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많잖아. 거의 대다수가 대학을 나왔어요. 대학을 나와놓고 취업이 안 되니까 공무원 노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대학교 가는데 돈 엄청나게 많이 쓰고 공무원 시험에 돈 엄청나게 많이 쓰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기는 그냥 돈을 쓰기만 해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이렇게 전 국민이 이렇게 열광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선진국이 아닌 거예요. 선진국에 여러분 공무원이 이렇게 열광한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있긴 있습니다. 일본 있는데 일본도 이 정도는 아니야. 일본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너무 심해 이게. 전 세계에 이렇게 공무원에 광풍이 부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거 자체가 선진국이라 볼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외국에 왔을 때 가장 이해 못하는 게 이겁니다. 공무원에 열광하는 거. 음. 공무원이 그 나라에서는 별로 대단한 직업이 아닌데 우리나라 오니까 막 굉장히 막 어깨가 빡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도 나라가 별거 아닌 직업인데. 단기간에 많은 발전을 한 결과로 시민의식이 바닥이다. 단기간에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뭔가 부국강병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근데 단기간에 너무 많은 거 잃었기 때문에 이게 발전한 만큼 시민의식도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시민의식은 아직도 그 옛날 그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떤 그런 생각하는 마인드나 좀 수준도 시민들의 수준도 그만큼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시민의식 그대로 있고 경제만 올라간 거예요. 나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은 그냥 아프리카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 남 욕하는 거 엄청 좋아하죠. 남 까는 거 엄청 좋아하죠. 비난하는 거 엄청 좋아하죠. 남들 흠집지 않는 거 엄청 좋아하죠. 그렇게 열광한 그런 거 좋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요만한 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든 깔려고 이렇게 기 엿보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안에 보낼 수 있습니다. 네, 투네이션 보낼 수 있어요, 영봉님. 뭐 차 같은 거 함부로 주차한다거나 어, 뭐 음주운전 같은 거 음주운전 그렇게 사람들 많이 죽어도 계속 나오죠. 음주운전 봐봐요. 음? 그렇게 사람들 많이 죽고 억울한 사건 많이 나와도 계속 할 사람도 계속 합니다. 안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뭐 킥보드 같은 거 많이 타니까 킥보드 안전장비 갖추고 타락하니까 안전장비 갖추고 타는 사람보다 안전장비 안 하고 타는 사람이 더 많잖아.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민의식이 이 바닥인 사례가 뭐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근데 뭐 우리나라가 막 그 정말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근데 좀 반성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음주운전 같은 거, 교통문화나 음주운전 같은 거, 그리고 남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이런 거, 욕하는 거, 온라인으로 벌떼같이 가가지고 뭐 그런 것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이 말 공감하십니까? 나라에 도둑놈이 너무 많습니다. 예, 도둑놈이 너무 많아요. 해쳐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번에 왜 그 농산물, 그 파 같은 거 가격이 올랐잖아요. 중간에 해쳐먹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채소나 특히 농수산물들이 이렇게 가격이 널뛰게 한 나라가 있습니까? 난 그게 좀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왜 가격이 왜 이렇게 수시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농산물이? 아니, 이럴 것 같았으면 FTA 왜 했냐고. FTA 반대한다고 왜 했습니까? 이렇게 가격 널뛰기 시키려고 할 것 같았으면. 맞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득 보는 게 없잖아. 자국의 농산물 지키셨더니 가격을 우리가 완전 바가지 써가지고 물건을 사고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그냥 뭐 재배가 힘드니까 날씨 때문에 그냥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순진하게? 난 분명히 누군가 중간에 해쳐먹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관직의 인사한테 윤리의식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바닥 수준이에요. 더 엄격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음.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하는 이유가 모든 공무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 공무원에서는 어떤 윤리의식이나 기본적인 어떤 품위를 지켜야 되는데, 높은 관직에 갈수록 그런 거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어, 우리나라 같은데 뭐 장관, 차관 같은 거 이제 하시자 높은 분들이 이제 관직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왜 인사청문회 하면 뭐 하나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뭐 하나.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선거로 이제 투표로 이제 선출되는 그 국회의원분들. 난 그분들이 제일 도둑놈이 생각합니다. 도둑놈. 그분들이 제일 도둑 중에 도둑이라 생각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중에 비싼 집에 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서울권에서 이제 국회의원 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프로필 보시면 다 이름 있는 집에 살고 있어. 돈이 있어야 국회의원 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보다 더 잘 살고 혜택 많이 받았고 많은 걸 많이 누린 사람이 과연 서민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그 사람들 가진 사람인데 과연 가지지 못한 사람의 입장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 더 챙기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뭐 LH 사건 기억나시죠? LH. LH 봐봐. LH란 직장이 얼마나 좋은 직장이에요. 굉장히 좋은 직장 다님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파트 낼름 먹고, 어, 한두 명이 아니라 무슨 뭐 관례인 것처럼. 내가 봤을 때 그렇게 걸려도 그 양심의 가책 같은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영어로 이제 모럴 해저드라고 하거든요. 도덕적 해이.
도덕적으로 더 모범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그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이분 우리나라는 이제 이 모럴 해저드가 거의 공직사회에 굉장히 팽배해 있다고 봐야 돼요. 더 지켜야 되는데 더 안 지키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그런 어떤 법적인 부분이나 어, 윤리적인 부분이 다른 직업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직업이잖아요. 공기업도 마찬가지. 공기업도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공무원 똑같은 규정을 받습니다. 그 룰을 지켜야 돼요. 안정적인 직업을 하는 이유는 일반 시민들보다 더 법적인 엄격함이 더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 철밥통이 직업을 주는 거예요. 안 지키면 더 죗값을 많이 불리죠. 비난을 더 많이 받죠. 당연하죠. 대신에 그 사람들은 철밥통이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철밥통이라는 사람들이 더 안 지켜요. 일반 사람들은 더 안 지켜. 더 많이 해먹어요. 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권력 기관들 보면 도둑놈들 엄청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융강도원, 국, 뭐 국토해양부 이런데 도둑놈도 엄청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힘 있는 권력 기관. 해먹고도 안 걸려가지고 호의호식하는 사람도 엄청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공직사회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공무원 해가지고 해먹을 것 같으면 수억 해먹고 잘리는 게 더 낫다고. 해먹을 거면 해먹을 거면 시원하게 한 10억 정도 해먹고 뭐 잘리면 낫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찌끔찌끔 하지 말고. 여러분 뭐 도둑놈이 무슨 어? 뭐 본면 쓰고 어? 뭐 담 타먹어야 도둑놈입니까?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어? 법망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자기 실속 다 챙기고 먹을 거 다 해먹고 걸리면 나 몰라라는 게 그게 진짜 도둑놈이죠. 그런 이제 그런 도둑놈들이 이 나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 많아.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조직에 대한 청년성, 도덕성이 이미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바닥으로 내려갔어. 이런데 공무원은 더 많이 뽑는다고? 저는 이거 공무원 완전히 이 바닥부터 완전 다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뜯어고치가 사람 많이 뽑든가, 어? 이, 이 나이가 빠진 사람들, 문제되는 사람들 싸그리 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도 못할 뿐더러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힘을 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약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다 보니까 그런 나쁜 짓을 옆에서 보고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얘기해봤자 나만 손해니까. 음. 그리고 이 나라의 가장 큰 중요한 거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항상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노인 인구가 약간 증가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전 세계 1위로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잘 안 죽어요.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건강하게 살기 때문에. 또 문제는 출생률이 낮잖아요. 애를 안 낳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출생률이 가장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0.8인가 그럴 건데 더 떨어질 거 생각합니다. 0.8도 낮은데 더 떨어질 거예요.
이제 결혼해도 애를 안 낳는 그런 부부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딩크족이라 그러거든요. 특히 딩크족. 그러면서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굉장히 힘들게 사십니다. 노후 준비를 못 해가지고 편히 쉬지 못하시고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왜 리어카 같은 거 끌고 파지 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파지를 죽고 싶어서 나오겠어요? 아니에요. 파지라도 해가지고 용돈벌이 못하면 생활이 안 되니까 나오시는 거죠. 지금 노년에 접어드신 분들 중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50%가 넘습니다. 이, 이 노인 빈곤인의 기준은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서 이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당수는 삼시세끼 못 챙겨 먹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노인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되지 않는데 앞으로 20년, 30년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장 취약한 게 이거예요. 뭐 청년들 취업 안 되는 것도 취약하지만 가장 취약한 게 이거예요. 지금도 대비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방법이 안 나오고 있어. 근데 나중에 인구가 배로 늘어나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도 결국에는 나이 먹으면 이 노년에 접어들게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돈 조금이라도 모아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아무런 준비를 안 하면 진짜 답이 없는 거. 정말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 노인 되신 분들보다 더 힘들 수 있다는 거죠. 네, CMN이 들어가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보이는데 이 나라에서 별다른 대책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껍데기는 선진국이 맞습니다. 껍데기는. 경제 껍데기는 선진국이 많은데 그 안을 돋보기 이렇게 산찬히 살펴보면 이 군데군데 구멍이 숑숑 나 있다는 거죠. 구멍이. 빵꾸가 한두 개 나 있는 게 아니라 벌집처럼 수북히 나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냥 어디 안 보이게 가려놓은 거예요, 그냥. 이 골마 터진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선진국이라 떳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는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못 차리고 살면 굉장히 힘든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불합리한 것도 많고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규모로 보면 선진국이 맞지만 실상적인 부분을 보면 개발도상국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제를 주신 이기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